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형석 여전히 실천편이고요. 인프라 투자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미국 전력 거래 시장 여러 개가 있죠. PJM부터 해서 여러 개 중에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얼콧이라는 곳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매니아틱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일단 얼콧을 제가 최근에 좀 스터디하게 돼서 까먹기 전에 올리려고 가져왔고요. 메인 자료는 사실은 의외로 국내 전력거래소 그 KPX 홈페이지에 해외 전력산업 동향이라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다양하게 자료가 올라 있습니다. 미국 종합, 미국 전력거래 시장 전체에 대한 것도 2017년이긴 하지만 있고, 제일 큰 PJM, 나이소, 미소라고 있나요? MISO, 얼콧까지 이런 식으로 미국 전력거래 시장에 대한 자료가 다양하게 있어서 한글 자료예요. 게다가 항상 이 메인 자료는 PJM이든 얼콧이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양한 시장 자료, 설명 자료가 있지만 다 영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약간의 스트레스, 많이 꽤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긴 한데 한글 자료가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콧은 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메인으로 보면서 홈페이지도 가끔 참조하면서 얼콧 들어가서 만들어 봤어요. 인프라 블루는 그냥 해봤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인프라 강의할 때 만든 자료고, 인프라는 경쟁자 3으로 쭉 있으면은 어쨌거나 나름 이건 해외 전력거래소 관련 내용이다, 인프라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미국 전력거래 시장은 사실은 트래디셔널 레귤레이티드 모델, 그러니까 시장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력거래소 같은 우리나라 KPX 같은 PJM, 얼콧 같은 이런 수요 공급에 의한 전력 시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 그런 걸 트래디셔널 레귤레이티드 모델,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은 수요 공급이 액티브하게 시장을 형성을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좀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수직 통합, 전력 생산부터 판매 이런 것까지 그냥 하나의 기업, 일부 몇 개의 기업이 통합된 그런 산업을 유지하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이 있고요. 그 외에 조금은 더 활성화된 시장은 센트럴라이즈드 마켓 모델, 결국은 전력거래 시장,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력을 사고 팔아서 그걸 통해 이제 최종적으로 소매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고요. FERC 관할하에 6개 ISO RTO가 운영 중이고, 얼콧은 고립된 충전망으로 텍사스 규제를 받은, 어쨌거나 결국은 7개인 거죠. 7개. 그렇죠? 여기 지금 뉴잉글랜드 ISO N이 뉴잉글랜드가 있고, NY ISO 나이소가 있고요. 뉴욕 쪽에. 그리고 PJM이 여기 PJM 시장이 있을 거고, 중앙 쪽 미드 컨티넨트 ISO MISO가 있고요. 그리고 SPP 여기죠. 사우스웨스트 파워풀 여기 SPP가 있고, 캘리포니아 ISO 케이소 얘네가 있고, 요 아래쪽에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얼콧이 있고요. 이렇게 있었고요. 아마 제가 옛날에 PJM은 한 몇 년 전에 한번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얼콧을 하고,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나이소 부분 하게 되면은 꽤 하는 거죠. 3번 하고 했고, 7번 만약 오늘 하고 나이소까지 하면 7분의 3은 건들게 되는 거네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일단 전력시장 규제기관 구조, 지금 미국 전력 거래시장 7개 모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PJM을 주로 제일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으니까 PJM 위주로 보면은 전력시장 최상위 규제기관이 연방청 규제기관이 FERC라는 게 많이 나와요.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인데요. 대부분 이게 당연히 최상위 규제기관인데, 아까 앞에 보면은 텍사스 얼콧은 FERC 관할하에 6개고, 얼콧은 따로다 이런 내용이 써있죠. 그 얘기는 FERC는 페더럴, 보통 FBI 같은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보통 미국의 주를 여러 개, 2개 이상의 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걸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걸 연방의 개념으로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페더럴, 연방 차원의 규제 기관이 FERC고, 당연히 미국의 주가 50개인가 49개? 되게 엄청 많은데, 거기서 전력거래 시장 아까 7개밖에 없잖아요. 웬만한 전력거래 시장은 다 여러 개의 주를 넘나드는 전력거래 시장인데, 얼콧만 온리 텍사스주, 텍사스 T인가요?
텍사스 까먹었어요. 텍사스 스펠링도 모르겠네요. 아, 여기 써있다. 텍사스, TEXASAS네요. 텍사스 주만 걸쳐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 주를 광역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서 결국 페더럴이란 개념에 FERC의 그 뭐 소속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얼콘만 아니에요. 어쨌거나 FERC는 미국 에너지성 소속의 공식적 독립 규제 기관이래요. 다만 얼컷은 주간 거래가 1% 미만으로서 텍사스주 내 전력 거래만을 담당하므로 FERC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다.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개념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 기관인 FERC에 대해서 얼컷은 받지 않고요. 그러면 차상위 기관으로 NERC, North America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북미 신뢰도 위원회라는 게 존재하고, NERC는 얼컷은 NERC 소속되어 있대요. 지금 이게 NERC는 웨스트, 그리고 뭐 이스턴 어쩌고 저쩌고 여기 부분, 그리고 얼컷 세 개로 크게 세 개의 산하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NERC는. 그래서 NERC는 지역별 크게 세 개의 산하 기관인 얼컷 아래쪽, WEGC 왼쪽, 그리고 MPCC 노스 이스트 오른쪽 세 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NERC에는 소속이 돼 있죠. 그래서 NERC의 주된 임무는 전력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안전기준 운영인 신뢰도란 거는 뭐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죠. 신뢰도 때문에 우리가 뭐 1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100기가를 딱 만들지 않고 예를 들면 120기가와트 정도 20%의 버퍼를 가지고서 미리미리 전력 공급을 설계하고, 꼭 이것만이 신뢰도는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 좀 신뢰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NERC 소속이면서 그 중에 세계 산하기관인 얼컷 인터커넥션이라는 G 이름이랑 똑같긴 하지만 NERC 중에 이쪽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텍사스 주 여기는 텍사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텍사스 주 관련 사실은 뭐 실질적 최상위 규제 기관인데요. 텍사스 주 내부의 규제를 담당하는 PUCT, 설마 퍽트인가요? 퍽 같네 약간. 몰라요. PUCT로 할게요. 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 텍사스 주 규제위원회가 있으면 여기가 얼컷의 1차적 규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PUCT는 텍사스주 뭐하냐, 얘는 뭐하는 놈인가요 했더니 텍사스주의 공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주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공정위 느낌의 그런 기관일 것 같은 조금 필이 들고요. 대상은 팩트는 주 내에서 통신, 전력, 천연가스, 수자원, 철도 등 좀 그러니까 공공시설,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제기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규제기관이 이렇고, 결국은 얼컷이 아니라 딴 데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PJM을 했다. 그러면은 PJM은 FERC가 FERC 규제를 받으면서 차상위 기관은 NERC의 이쪽 동쪽 부분 MPCC인가요? 이 동쪽 부분에 속해 있나 보다 하고서, 그리고 또 그 주에 뭐 걸친 뭐가 있겠죠. 그런 개념이고, 얼컷만 좀 규제기관이 다르다. 그런 거고요. 얼컷의 개요. 얼컷은 텍사스주의 전력 개통과 전력 거래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이죠. 당연히 전력 개통의 신뢰성 확보, 안정적 전력 공급, 그리고 도매 경쟁 시장의 추진, 소매 고객의 전환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매 고객의 전환 사업 실행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요 네 번째 건 사실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메인은 전력 개통, 안정적인 전력 공급인 거죠. 그런 거고요. 얼컷의 주요 업무는 시장 운영, 시장을 운영해야죠. 시장이란 거는 전력 판매자와 수요자 간에 연결하는 증권시장과 같은 전력 시장을 말하는 거죠. 수요자와 판매자 간의 선도거래, 실시간 거래, 수급 균형의 유지, 시장을 통해서 결국은 수요 공급을 맞추는 거고요. 수요 공급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 전시장이 메인이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뭐 하루 전시장 또는 사전 계약, 선도 계약을 통한 시장, 그리고 당일 실시간 시장을 운영해서 결국은 최종 수요 공급을 매칭하는 시장 역할을 얼컷이 하고 있고요. 개통 운영, 전반적인 개통 송전망의 안전관리, 계획, 시장 지원, 결국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 플로우 스트럭처를 관리하는 게 개통 운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재무 회사니까 재무도 해야겠죠. 등록, IT 업무 등등등이 있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메인은 저희가 뭐 스터디 차원에서 투자 업무, 대체 투자 차원에서는
시장 운용과 계통 운용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도는 똑같죠. 아까 보시면은 북미니까 여기일 거고요. 뭐 요 지도 상에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죠. 예, 그쵸? 그리고 위에도 쓴 거 뭐 연결돼 있나 봐요. 저희 사실은 최근에 NISO, 나이소 할 때는 나이소의 경우는 전력이 모자르면 옆 오른쪽에 그 ISON이 뉴잉글랜드 부분, 아래쪽 PJM, 위쪽 온타리오 ISO한테 뭐 각각의 전력을 또 추가로 수입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돼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캐나다 쪽 ISO도 꽤 뭐 다른 나라니까 뭐 막혀 있다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뭐 이런 ISO들이 캐나다지만 미국이 아니지만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얼컷은 뭐 없죠. 아래쪽 따로 있으니까. 얼컷은 전력시장은 이건 이제 강제적인 전력시장과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쌍방 거래를 중시한다. 그래서 에너지와 보조 서비스 의무량 대부분 쌍무 계약을 통해 거래되고 있대요. 결국은 그런 거죠. 결국은 전력이 뭐 100이라는 전력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50% 이상이겠죠. 50% 이상은 사전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사전 계약을 통해 체결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실제 얼컷이 운영하는 시장, 전력 거래 시장을 통해서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거래 시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저희 나라로 치면 PPA,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라는 개념이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 S&P 그 가격을 통해서 전력 거래 시장, KPX를 통해서 사죠. 실제 PPA로 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얼컷 같은 경우는 메인은 그냥 사실 수요 공급자 간의 별도의 사적 계약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맞추고, 나머지 이제 미세 변동이나 자녀분들 실시간으로 어긋나는 분들 같은 게, 그쵸, 그 부분을 시장 운영, 얼컷 시장을 통해서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좀 맞춰준다, 백업한다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컷의 전력 시장은 쌍무 계약, 서로 간의 양자 간의 계약 거래량을 메인으로 하고, 남는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부족한 에너지와, 여기도 띄어쓰기 안 했네요. 그리고 보조 서비스를 확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보조 서비스는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버퍼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뭐 주파수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보조 서비스고요. 실제 에너지 부분도 에너지 시장인 거고. 그래서 얼컷은 다른 ISO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발전기 기동 정지 지시를 하지 않는데요. 뭐 돌려라 말아라 뭐 해라,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매칭을 하지 않고, 단지 실시간 수급 균형과 혼잡 관리를 위한 급전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한의 ISO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지만, 얼컷 ISO는 어쨌거나 최소한 시장 자유도, 그런데 시장에 스스로 맞추는 걸 추구한다는 개념이겠죠.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시장 운영만을 한다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얼컷 히스토리 및 참여자를 보시면은, 히스토리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최초의 얼컷은 전력 시장이 없었대요. 애당초 전력 시장이 없었고, 참여자들이 그냥 향후 발전 및 수요 계획을 제출을 해야죠. 왜냐면 나중에 전기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수요 시고 발전 계획을 통해 쌍무 계약을 통해 그냥 서로 수요 공급 맞춰보고, 서로 그래서 개별 계약을 해서 했지, 어떤 시장을 통해서 하진 않았다고 해요. 최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2002년 11월에 시장 규칙 완화해서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관할 비용에 뭐가 부족하고 쌍무 계약이 부족하면, 그때 이제 실시간 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게 어떠한 그런 시장 개념을 2002년부터 좀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컷 같은 경우는 QSE라는 녀석이 또 메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각각의 수요 공급자가 당연히 자기의 의지를 통해 뭔가 하지만, 어쩌거나 그거를 좀 대변하는 약간 홀세일, 뭔가 한번 모아서 거래해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서 QSE, Qualified Scheduling Entity, 스케줄 인증 기관이라는 개념이 얼컷에는 있어요. 딴 데는 없죠. 그래서 QSE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발전 사업자와 소매 사업자를 대신해서 공급량과 부하를 일치시키도록 계획을 세워요. 일단 아까 스케줄이었다 보니까, 그쵸? 쓰는 거,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수급 균형 에너지, 보조 서비스에 대한 입찰을 대행하는데, 입찰이라는 게 결국은 얼컷을 통해서 수요 공급, 하루 전 시장, 당일 시장, 그런 수요 공급에 따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시장에 참여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입찰을 한다는 거. 입찰을 대행한다. 결국은 그런
얼콧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고, 그거를 각각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QSE한테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QSE가 몰아서 그런 이제 입찰을 들어간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QSE는 하루 전 시장 및 실시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얼콧을 인증한 시장 참여자래요. 그래서 하루 전 시장, 실시간 시장에 QSE가 이제 뭐 대행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QSE는 어떻게 되냐? LSE, 로드 서비스 엔티티와 RES, 리소스 엔티티를 대리하기도 한대요. 뭐 대리한다 그런 개념인 거고, 결국 어제 QSE가 전반적으로 전력거래 시장에 대해서 얼콧에서는 좀 대행하는 메인 시장 참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QSE는 자신이 대변하는 LSE, RESR 이 대문자네요. 이거 대문자여야 되죠. RS를 위해 얼콧의 향후 부화 및 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대요. 데이터가 이쪽에 모이다 보니까 향후 용량에 대한 계획도 이제 QSE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데이터 모이니까 얼콧에서 하지는 않나 보네요. 얼콧은 그냥 정말 중간 시장 역할만 하는 거지, 뭐 약간 기획 뭐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 참여자들 각자 하게 맡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각자 뭐 총괄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QSE라는 한번 모아주는 기관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매입 입찰, 매도 입찰을 할 수 있으며 보조 서비스 매도 입찰도 할 수 있대요. QSE가 전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입찰 정상화 전력 거래는 QSE를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발전 사업자, 소멸 사업자는 직접 입찰과 거래 대금 정산이 불가능한데, 돈 받는 것까지도 QSE를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데이터나 정보가 여기 다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향후 미래에 총괄적인 뭐 수요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가 모이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역할이 QSE에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콧은 실시간 시장에서 QSE가 5분마다 제출할 입찰자를 통해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 경우 얼콧은 QSE의 정산 가격을 지불한다. 즉 QSE가 실제 정산 역할도 거쳐서 한다는 거고요. 뭐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거나 QSE가 뭐 중간에 그냥 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얼콧은 내가 전력 시장. 얼콧은 일단 용량 요금 시장이란 게 없어요. 용량 CP, 캐패시티 페이먼트, 용량 요금이란 걸 받잖아요. 보통 용량 요금은 사전에 저희가 뭐 지금 22년이라고 하면은 이때 2023년 뭐 3년 1년치의 용량 요금에 뭐 CP 시장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3년에 100메가와트가 1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2023년부터 지금 착공 거의 뭐 준공이 다 돼가는 애들도 이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100기가와트 입찰에 참여해서 CP 요금을 받고, 대신 받은 애들은 2023년에 실제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100기가와트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돈을 미리 주고서 100기가와트, 이 시점 100기가와트를 뭐 수요처 입장에서는 맞춰놓고, 공급처 입장에서는 사전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수요 공급을 미리 맞춰놓는 개념이 용량 요금인데요.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때그때 하게 되고, 뭐 그렇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QSE가 어쨌거나 수요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하루 전 시장이 어쨌거나 하루 전 시장과 예비력 시장으로 여기서는 실제적인 시장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기와 같이 4개로 되어 보면은 쌍무 계약 시장, 이거는 사전에 양자 계약이죠. 양자 계약을 꼭 하루 전에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일 시점이 있으면 하루 전 데이 1이 있고 하루 전날이 있고 그 훨씬 전 분에 어느 시점에 쌍무 계약이라는 게 일단 선도 계약처럼 체결이 될 거고요. 선도 계약이 아니라 그냥 실질 계약이죠.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콧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QSE에 대응하는 얼콧의 시장은 실제 하루 전 에너지 시장, 데이 어헤드 에너지 시장과 실시간 에너지 시장, 에너지 자체는 하루 전과 실시간이 있고, 보조 서비스 시장도 있죠. 보조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이제 보조 서비스는 알아봤는데요. 보조 서비스는 예비력, 전압 유지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런 안정성, 버퍼 및 안정성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ponsive Reserve Service는 예비력 RRS라고 해서, 얘들 예비력 예비력 20%를 채워놔라 하면 이제 추가적인 RRS 20%를 사놓고 RRS란 요금을 주지만 그 발전소는
실제로는 계획대로 간다면 돌리진 않겠죠. 버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발전소는 돌리진 않으면서 어쨌건 RRS라는 요금을 받게 되고, 그 대신에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갑자기 뭔가 전기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이 20% 여기에서 얘네를 사용을 실질적으로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예비력인 RRS라는 부분을 가지고 발전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레귤레이션 업다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 전 규제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일단 발전소 쪽에서는 보면 이거는 그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안정성을 제공하는, 주파수가 낮을 때 올려주고 높을 때 낮아주는, 그래서 60MHz를 맞추나요? 뭐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네요. 60을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일정하게 주파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보조 서비스 시장이고요. non-spin reserve 서비스라는 거는 조금은 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non-spin은 대기 예비력. 아까 A1 responsive reserve 서비스도 예비력이에요. 이것도 예비력이고, 예비력 다음에 대기 예비력. 좀 예비의 예비인 거죠. 그래서 뭐 발전기의 급작스러운 고장 등에 따른 예비력으로, 그러니까 정상 상황에서의 예비력은 그 1번 RRS가 차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예비력, 그런 부분은 non-spin reserve 서비스를 통해서 뭐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 거고요. Repleness reserve 서비스는 뭐 대체 예비력, 이것도 그럼 RRS는 예비력, non-spin reserve 서비스는 대기 예비력, replacement reserve 서비스는 대체 예비력, 이런 식으로 예비력만 3개의 레이어가 있네요. 그래서 대체 예비력은 존간, 송전, 혼잡에 대한 예비력. 그러니까 얼컷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요 공급 매칭이 된다 해도 송전 선로에 대한 용량 차이로 실제적으로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못 가는 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못 간 전기만큼은 그 지역에서 더 비싸게 사야겠죠. 그런 송전 혼잡에 대한 보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현재 시장은 뭐 있고, 어쨌거나 에너지는 2번, 3번 하루 전 실시간이 있고, 보조 서비스는 실시간은 없고 하루 전 시장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서비스 사실 좀 익숙한 부분이 아니어서 한번 사례를 가져왔어요. 보조 서비스 사례는 갖고 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은 뭐 레귤레이션 업 다운, 이 지금 보시면은 60Hz네요. 아까 메가랑 그냥 말도 안 되죠. 헛소리 한 거고요. 60Hz가 아마 이게 추구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결국은 엄청 낮았을 때는 올려줘야 되니까 레귤레이션 업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 오르고 내려갈 때 업다운이 뭐 이렇게 쭉 있다가 뭐 그런 개념. 지금 일단 여기 맨 앞에 부분 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또 업이 있어야 되니까 뭐 여기나 여기였겠죠. 그런 식으로 레귤레이션 주파수 조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는 게 레귤레이션 업 앤 다운이고, RRS 기본적인 예비력은 뭐 2957 메가와트일 것 같은 휠이 되네요. 기가와트일 수는 없겠죠. 너무 크니까. 그럼 한 3기가쯤 되겠네요. 이 정도의 RRS를 뭐 하루 종일, 이날 하루 종일 RRS를 유지했고, 그리고 non-spinning reserve 서비스 대체 예비력도 많네요. 뭐 6000이라는 6000 메가와트 6기가 정도의 대체 예비력도 이날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 돌렸을 수도 있고 안 돌렸을 수도 있지만, 뭐 예비력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RRS라는 요금을 받았을 거고, NSRS라는 요금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럼 마켓 프라이스 얼마의 가격이 뭐 실제 어떻게 됐나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1시죠. 새벽 1시. 그러면 약간 친숙한 아침 10시를 보시면은 아침 10시에 뭐 지역이 더 여러 개예요. 이게 아마 에버리지, 이런 얼콧 전체 에버리지 거고, 휴스턴 시장, 그리고 뭐 댈러스 이런 거 쭈르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은 뭐 이렇다. 뭔지 몰라도 실제 전력 사용에 대한 가격은 한 20불 맞죠? 불. 예. 평균적으로 10시에 20불 정도 됐다. 근데 보조 서비스 정상 가격을 보시면은 10시에 레귤레이션 다운업에 대한 게 있고, 그냥 RRS 한번 볼까요? RRS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지도 않고 대기만 했을 뿐인데, 그래도 나름 11.8 되게 많은 요금을 받은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전기를 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인 거죠. non-spin 이거는 대체 예비력인가, 이쪽은 훨씬 많은 양을 준비했지만 어쨌거나 뭐 더더욱 돌아갈 확률이 낮다 보니까 아마 뭐 더 낮은 단가, 이슈 터지면 곧장 돌려야 될 것 같고,
넌스핀 이쪽은 이슈 터져서 RRS가 돌릴 때쯤에 야 너네도 돌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준비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할 시간이 있는 그런 예비력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RRS보다 낮을 거고요. 그리고 레귤레이션 주파수 조정도 뭐 나름 가격이 꽤 되죠. 단가가 뭐 실제 에너지 시장 단가가 전 엄청 비싸고 나머지는 실제 에너지를 사고 팔진 않으니까 훨씬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좀 안정성을 위한 곳들도 단가는 꽤 높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넌스핀 이쪽만 좀 낮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얼컷은 CRR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름만 다르지 이런 시장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컷이라는 게 아까 텍사스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생겼으면 각각의 뭐 지역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전기는 여기서 많이 쓰는데 발전소는 여기에 많이 있다고 치면은 결국은 전기가 일로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뭐 송전망에 이슈가 터져서 못 가면 그 부분이 실제 여기서는 원래 얘가 주기로 한 전기가 있지만 여기가 못 쓰게 되면 이때 근처에 있는 비싼 전기를 급하게 RRS 걸려있던 애 쓰던지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급하게 딴 데서 쓰게 되면은 좀 사건 사고죠. 더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생 상품처럼 양자 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CRR은 실은 대문자로 써있지만 Condition Reserve Right, 컨디션이 아마 송전 혼잡을 말하는 것 같고요. 송전 혼잡 관련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옵션처럼 아마 계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전 혼잡 리스크는 저비용의 발전전을 송전 혼잡에 따라서 원래 쓰기로 했던 그 발전전이 송전 혼잡, 송전망의 이슈로 우리가 쓰려는 데서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있던 녀석이 얘를 못 쓰고 그럼 다른 RRS에 걸려있던 더 비싼 녀석을 이용해야 되는 위험, 그러니까 이용해야 돼서 더 많은 코스트가 들어갈 위험이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CRR은 해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두 지역 구간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한대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확률이 싸움이니까 예를 들어 잘은 모르겠지만 뭐 10불이 이슈가 터지면 10불이 올라갈 건데 이렇게 될 확률이 뭐 한 10%쯤 된다고 하면은 터지면 10불 아니면 빵불 이렇게 플럭시에이션 있게 하느니 거래 상대방이랑 뭐 이런 이제 계약해서 1%에 1불에 약간 보험 상품처럼 제 생각에는 1불의 요금을 꾸준히 주면서 이슈 터지면 이거 막아주는, 그래서 얘는 안정적으로 1불의 코스트만 들어가는, 차라리 빵불이냐 왕창 10불이냐 뭐 이런 개념보다는 뭐 10불이라면 작지만 빵불이냐 뭐 빵원이냐 100억이냐 보다는 그냥 계속 1억 내는 게 낫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개념인 거고, 거래 상대방을 받는 녀석은 다수의 이런 계약을 또 받으면은 약간 보험 상품처럼 또 이렇게 안정화가 돼서 걔도 또 일시적으로 뭐 확 플러스 마이너스 되진 않겠죠. 이러면서 이 가격에서 당연히 마진 프리미엄을 받았을 거고요. 이런 개념으로 CRR이라는 것은 시장이 유지돼서 반년 또는 월 단위의 경매로 CRR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뭔가 해서 또 한번 CRR에 대해서 얼컷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Main purpose of 얼컷 CRR market은 뭐냐? Serve the liquid energy market by providing tradable financial instrument for hedging, 해칭을 위한 거죠. 결국은 이런 송전 제약에 대한 제약 관련 그 비용을 대한 해칭을 위해서 금융 상품인 거죠. Financial instrument. 결국은 해지 상품,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리퀴드를 에너지 마켓에 대한 리퀴드를 서포트 해준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런 개념이요. 맞아요. 결국은 딴 것도 읽어보시고요. Allow market participant to eliminate, 제거하는 거죠. 리스크를 uncertainty,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갑자기 터지냐 아니면 안 터지냐 같은 플럭츄에이션을 제거해주는, 하지만 꾸준히 코스트 나가겠죠. 대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캐시플로우의 평타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인 거고요. 이런 개념으로 CRR이 있고, 뉴욕 쪽 NIIS도 보다 보니 거기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용어는 CRR이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송전 손실은 항상 발생하니까 그 관련 시장은 대부분 있는 것 같고 용어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얼컷 시장은 여기까지 했고요. 얼컷이 저도 이제 인프라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사실 PJM 딜이 한 2015년 이후에 PJM 가스 발전소가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쪽 딜은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서 NIIS 딜도 가끔 있었지만 사실은 얼컷은 저도 하나는 봤어. 하나 있었네요. 저 이 전 직장 있을 때. 근데 얼컷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얼컷에 대해서 저도 이 기회에 좀 공부하면서 정리해 봤고요.
뭐 혹시라도 얼콧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은 요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2022년 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